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B 그림자님이 오늘도 병원 입원실에서 듣습니다. 아플 때 듣고 있으니까 아픔이 잠시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그분이시군요. 네, 아직도 계신가 봐요. 몸이 좀 편찮으시네 정말로. 네, 빨리 쾌차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그 방송이 쾌차는 시간을 조금 당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까요라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JB 그림자님이 오늘도 구독 꾹, 좋아요 네. 꾹 누르셨다고 해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수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댓글을 다신다고 합니다. 네. 김종배 씨, 너무 멋져요. 김종배 씨는 머릿속에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똑소리 납니다.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네? 해명을 해주셔야죠. 민망해서. 통과. 또 칭찬을 좋아하시면서 네. 1번 갑돌이님, 김종배님 오늘 잘생기심 웬일일까요? 오늘만요? 그러게요. 오늘만은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지인 좀 연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네, 6207님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며 오늘도 시선집중과 함께 출근합니다. 그러게요. 상식이라는 단어가 참 대선 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죠?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급상승한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3개의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과 10일 전국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잘하고 있다가 36.3%, 못하고 있다가 51.6%입니다. 네. 한 달 전 조사랑 비교를 하면 부정평가가 2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네. 특히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한 달 전 조사에 비해서 23.4%포인트 급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부정평가가 들어가는 상황, JB가 보는 주요 포인트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유튜브 연장방송 정치는 팀킴에서 좀 면밀하게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이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면밀 분석을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또 하나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챙긴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게 하나는 민생 문제고 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부분이거든요. 메시지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책에 나섰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행동에 들어간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부터는 다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요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 아니겠느냐.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난 주말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7764님이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제2부속실 설치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JB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유튜브 연장방송 정치는 팀킴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도 깊게 다각도로 분석을 했으니까요. 그거 다시 보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을 잠정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개 행사와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풀 취재라고 하는 게 기자들 가운데 이제 몇 사람을 뽑아서 대신 취재를 시키고 취재 결과는 기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보도로 보니까 1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도어 스태핑이 마땅치 않았는데 코로나19 핑계로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벌써 중단했을 것이다. 도어 스태핑은 좋은 장치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문제라면 기자들과의 접촉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일정도 상당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고요. 약식 회견의 경우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 사안 가운데 하나거든요. 안보는 만사부려튼튼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토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례도 하나 있긴 합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를 않았거든요. 그때 청와대가 그 이유를 오미크론으로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려면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힘든 부분이 좀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인데요. 이 선을 넘으면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개만 추려보겠는데요. 두 개, 뭡니까? 첫째,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뉴스에 따르면 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다는 지금 보도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거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이유가 일단 우선 조치라고 이해를 하면 건강에는 그 차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일정 중에서 도어 스태핑만 뽑아서 만약에 잠정 중단하는 거라면 사실은 코로나19라고는 메시지하고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 자체가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하고 맞물린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방역당국이 되든 대통령실이 되든지 간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조 변화를 선언을 하는 것인지 선언을 하기 앞선 우선 조치인지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그건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출근길 약식 회견 잠정 중단 결정에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저께 약식 회견을 자율 취재에서 풀단 취재로 변경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었었는데 하루 뒤인 어제 아침 회의에서 경호처와 국정상황실이 기자실 폐쇄까지 거론하면서 홍보수석실 측에 강력한 방역 대책을 촉구를 했고 그래서 잠정 중단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하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달 말에 윤석열 팬카페인 윤사모의 송모 중앙회장 등 남성 3명이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기자실에 들어온 것은 물론 로비에 마련된 브리핑 라운지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거기 오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소통관실 관계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대통령실 건물 내부로만 들어오면 기자실 출입이나 진입에 장애가 있거나 제한이 되는 상황이 없지 않느냐. 기자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목한 건 이 관계자가 이런 해명을 내놓은 시점인데요. 그게 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식 회견 취재 제안을 논의하기 바로 전날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좀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약식 회견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한다 해서 일단 풀단 취재를 한번 돌려보자고 이야기하기 바로 전날 소통관실 관계자는 이런 해명을 내놨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러네요. 시점상. 네. 앞뒤도 안 맞고 뭔가 호흡도 안 맞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그렇게 비상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대통령실 전체가
저는 이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이건 별개의 사항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실을 방문했는지 그래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네. 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윤사모 중앙회장 명의로 활동하는 송모 씨는 뭐 업무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좀 꼬치꼬치 물어보자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면서 대답은 안 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자실에서 지금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약식회관까지 중단할 정도로 한다면 기자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방역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외부인이 버젓이 들락거리게 놔뒀고 이 들락거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9일까지도 못 느끼고 있었다. 이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약식 기자회견은 어제 바로 또 중단이 됐다. 네. 지금 요 점을 짚어주신 건데요. 춘철님들의 반응 살펴드리겠습니다. KM킴님, 근데 도어 스태핑을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할까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6686님, 영화 실미도의 대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요거 아시죠? 예. 네. 그리고 김종희님, 코로나 때문이라는데 과학 방역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현님은 이번 주 약속 있던 거 다 취소했습니다. 확진자 중에 재확진된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국민들에게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 기조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설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6690님, 저도 대통령실 기자실이라도 구경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요. 깍두기님, 용산청사는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군요. 저도 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언제 재개하느냐. 이걸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8012님,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 못 박으면 어떨까요? 그럼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이유를 코로나 상황으로 됐으니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건 또 연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약이 없다라는 얘기도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네.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의 자리는 없어졌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수용을 거듭 촉구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오전부터 초대선 중진 의원 모임을 잇따라 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없이 6개월간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 건데 이 대표의 즉각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초선 모임에선 당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저기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네. 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동안 당을 운영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이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 권리가 아닌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보고가 올라왔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전원이 이 해석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의총동을 거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네. 다시 말해서 6개월 뒤에는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 해석하고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만 대행 체제로 가는 것. 뭐 이건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내렸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약간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좀 굳이 덧붙이자면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야 할 상황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던 점도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상황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여당이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수행 동력은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권 투쟁을 할 상황이 아니다. 네. 이 점이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유인데 대체적인 시각이 이준석 체제에서 윤핵관 체제로의 전환을 꾀한다. 전당대회가 만약에 열린다면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될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미 서울에 들어선 셈이니까 굳이 전당대회 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반격 카드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딱 이 한 줄을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사실상 반격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오늘 많이 실렸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징계의 부당성을 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재심을 신청하는 당내 절차도 있지만 법원으로 달려가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있겠죠. 근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쉽게 그 카드를 꺼낼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도로 보면 그 카드 안 꺼내둘 것 같다라는 좀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더 이상 카드는 없다. 밖에서 외곽을 빙빙 돌면서 여론전을 펴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편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경찰 수사가 또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앞서 들으신 오디오에서는 당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 여전히 혼전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런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 시도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존영을 내려보냈는데 존영이 뭐예요? 존영, 초상화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얼굴 사진. 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존함이라고 높여 부르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존영을 내려보냈는데 중앙 당사와 대표실 등에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당내에서 논란이 뭐 있는 것 같던데요. 뭐 그건 뭐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탈권위주의를 외치는 시대에 굳이 뭐 사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존영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굳이 당무와 거리를 두는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와 대표실에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오늘 출범하는 안철수 의원의 공보 모임도 누가 참석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 시선 집중해서 내일 전해드리고요. 네.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나왔고 사실 그저께도 나왔는데 일단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알려졌다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데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낮춰준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김영진 의원이 다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합산가액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미 대표 발의를 한 바가 있었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율을 절반으로 깎아준다. 낮춰준다.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대상자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종부세란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종부세가 지자체에 배분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뭐로 이런 주장도 지금 따라붙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부동산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에 대한 뭐 반성이나 변화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날 거라면 차라리 자리 깔고 전면 검토를 좀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금이 고무줄이 되는 순간에 그 세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늘어난 고무줄의 길이만큼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언제까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필요와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고무줄을 노리할 겁니까? 그리고 야금야금 이렇게 계속 후퇴할 바에는
자리 깔고 전면적으로 토론을 해서 입장을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한결같이 혁신을 부르짖고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강조하던데 아주 이거 좋은 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기초해서 볼 때 종부세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차라리 한번 제대로 맞붙어 봐라. 그래서 좀 결론 좀 내리고 야금야금 하지 말고 할 거면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